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이세요. 자, 크기 비교는 빼라고, 그죠?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만 증명하면 되죠? 그러니까 왼쪽이 더 크거나 같다라는 소리는 뺐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만 증명하면 계산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 풀어보면 a제곱 2a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ab니까 다시 계산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그래서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이니까 a와 b가 실수면 빼도 실수 제곱해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증명이 끝났지? 돼요? 자, 이 부등식에서 같다가 존재하면 반드시 등호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꼭 쓰세요. 그럼 등호는 이게 는 0이 된다는 소리야. 는 0. 는 0 되려면 얘가 0 되면 되죠? 그지? 그럼 얘가 0 된다는 소리는 A하고 B가 같을 때 성립합니다. 이렇게 꼭 써주세요. 라는 소리야. 됐냐? 이해하냐?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야. 두 번째 증명을 할 거야. 증명. 그럼 크기 비교는 원래 빼는 건데 빼면 절대값이 있는 상태에서는 곤란하니까 이걸 풀어줘야 돼. 그죠? 그럼 원래대로 하면 A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B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그러면 여기에 범위가 2개 나오고 여기에 범위가 2개 나오니까 두 개를 다 범위로 나누면 4개가 나오거든? 하나에 2개씩, 하나에 2개씩. 그래서 4개를 다 풀어야 돼. 그지? 그럼 너무 많잖아. 그지? 그래서 어차피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의 크기 비교니까 그냥 절대값을 없애고 싶어서 그냥 제곱해서 비교할까? 이 소리야. 됐나요? 양수에서 크기 비교할 때 제곱해서 비교해도 된다며. 그죠? 그래서 앞에 걸 그냥 제곱할 거야. 그러면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 전체의 제곱과 비교하는 거야. 뒤에 거 제곱할 거야. 그러면 A 플러스 B를 그냥 제곱한 거죠? 얘가 계산해서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앞에가 크거나 같은 거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지. 됐나요? 그럼 얘를 계산하면 제곱하는 거야. 앞에 거 제곱하고요. 둘이 곱한 다음 2배 할 거야. 각자 A, B 절대값 한 거는 한 번에 곱해갖고 절대값 씌워도 상관없죠? 됐나요? B제곱 할 거야. 그 다음 뒤에 거 계산하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그래서 A제곱이 사라져요. B제곱이 사라져요. 그럼 2로 묶어보면 자 절대값 AB 마이너스 AB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실제로 A, B가 양수면 그대로 나와. 그러면 이 값 전체는 0대 A, B가 음수면 얘가 마이너스 가지고 나와. 그럼 마이너스 2AB 되는데 A, B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곱하면 양수가 되죠? 그래서 어차피 이 수는 전체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증명이 된 거야. 그죠? 됐나요? 이해하냐? 그래서 이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제곱하기 전에도 반드시 앞에가 크거나 같다. 됐나? 그 다음 부등호 나오면 같다가 들어갈 때를 꼭 써야 돼. 그래서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지 봐봐. 그럼 등호는요. 생각을 해봐요. 요게 서로 같아야 돼. 라는 소리는 절대값 AB가 AB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소리지. 그지? 자, 절대값을 했는데 그대로 나와요. 라는 소리는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어떻다고요? 0보다? 그대로 나와요. 어떻다? AB가 0보다? 말 좀 해줘. 크다라고 쓰시면 망했어요. 그죠? 크거나 같다라고 쓰셔야 된다고. 이게 등호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야. 그러니까 둘 다 양수여도 되고 둘 다 음수여도 되고 하나가 0이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뭐 이런 거야. 됐나요? 이해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고. 등호 조건이고 네모칸 뭐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와요. 돼요? 뭐 이렇게 네모칸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고. 됐나요? 밑에 거 해봐요. 절대부등식 증명. 461. (4일) 동안 이거 다 못하는데.
특이 비교의 기본은 뺀다. A, B가 실수라고 써있죠? 실수? 빼서 정리를 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A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만 증명하면 되죠? 자, 실수 나오면 기본 목표가 제곱의 형태로 고쳐야 되거든. 제곱의 형태로. 그럼 제곱의 형태가 고쳐지려면 얘가 2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응? 여기가 2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2를 맘대로 만들어주면 안 되니까 2를 쓰면 여기 2를 쓰면 여기에다가 A, B를 더해야 똑같아지는 거 아니야? 그럼 완전 제곱이 되나? 그러니까 앞에는 완전 제곱이 되는데 뒤에 계산을 하면 A 빼기 1, B 빼기 1 이렇게 생겨서 이게 얘가 양수라는 보장이 없죠? 그렇지 않아? 그러면 이 과정 말고 다른 방법이 또 있지 않을까?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또 있지 않을까? 응? 이게 약간 창의적인데 창의적이죠? 저딴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저딴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 있었잖아. 이거 A, B, B, C, C, A 이거 완전 제곱 만들 때 그죠? 2분의 1로 이렇게 묶어서 이거 하던 거 알죠? 그리고 두 개씩 다 바꿔서 해서 완전 제곱 만들었잖아.
이거하고 비슷한 거거든. 여보 안전제곱이 돼. 얘 여기서 하나 완전제곱이 돼. 그죠? 여기 나머지도 완전제곱이 돼. 그죠? 이렇게. 되나? 저런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이해돼? 응. 그래서 이게 완전제곱이 돼. 그러니까 그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당연한 거야. 그럼 등호는 언제 성립해요? 그러면 0 되면 되죠? 그래서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A가 B가 얼마일 때? 1일 때. 그죠? 됐나요? 요런 생각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다가 2 넣고 A, B 이렇게 넣고 멍했을 거야 아마. 그러면 여기는 완전제곱이 되는데 여기가 완전제곱이 안 되거든. 그러면 이걸 갖고서 그냥 풀기가 곤란해. 됐나요? 자기가 나중에 다시 풀어봐요. 그 다음 두 번째도 그냥 막 풀면 안 돼요. 저거 그냥 막 제곱하면 안 돼. 이걸 막 제곱하는 게 아니라 범위 나눠야죠. 자,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클 때. 자, 같아도 돼요. 그러면 좌변은 뭐 나와요? 좌변은 음수죠? 그지?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더 커. 얘가, 아니, 반대로 했나? 반대로. 이렇게 하면 음수죠? 그지? 우변은 뭐 나와요? 양수죠? 그럼 항상 참이죠? 되냐? 두 번째, 절대값 A가 이제 절대값 B보다 작으면, 이렇게 A가 더 크면, 그러면 좌변 양수죠? 우변 양수지? 되나요? 이해하냐? 좌변, 우변 둘 다 0보다 크거나 하니까 이제 절대값 없애서 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곱해도 되죠. 이거 하고 A-P. A 제곱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만 증명하면 되죠? 되냐? 그럼 얘 계산하면 A제곱 마이너스 2배의 절대값 A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이거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그래서 A제곱 B제곱이 사라져. 그럼 얘 계산하면 플러스로 바뀌어. 그러면 AB 마이너스 2로 묶자. 그러면 절대값 AB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마이너스 AB죠.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죠? 됐나? 이해하냐? 그래서 요 위에 있는 문장도 써주셔야 돼요. 요 위에 있는 문장 안 쓰면 감점이야 무조건 이거. 밑에 거만 쓰면 알았지? 그냥 무조건 제곱하는 게 아니라 양수인지 음수인지 안 나와 있잖아 지금. 둘 다 양수일 때 제곱하는 거야. 돼요? 절대값 없애려고. 음수면 제곱할 필요 없이 당연한 거야. 당연히 참이야. 그 다음 이렇게 되면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요? 등호는 AB가 그대로 나와야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됐나요? 됐냐? 이렇게 써달라고. 그래서 이거 다시 풀어봐. 두 개 다. 알죠? 넘어갑시다. 밑에 거는 양수니까 그냥 제곱해도 돼요. 제곱해서 비교하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우리 방학 끝나고 수업이 5시부터죠? 우리? 그치? 5시에서 7시인가? 아닌가? 모른가? 맞지 않아? 그치? 아마 맞을걸? 5시에서 7시 맞지? 말 좀 해줘봐. 아마 맞을걸? 7시 이후에 학원 수업이 있는 사람.
주말에. 없죠. 내가 이거 못 끝낼 것 같아. 저 양을 봐서 다음 주에 4일밖에 안 남았거든? 방학 시간표? 4일 안에 저거 못 끝내. 이거 길게 끌고 가봤자 의미가 없잖아. 그지? 최대한 열심히 할 건데 좀 남을 것 같거든? 좀 남으면 뒷부분을 하려면 연장 수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몇 번이라도. 알지? 공짜! 거기에 돈 받는 거 아니니까. 알지? 그래서 7시 끝나고 연장 수업을 뭐 1시간만 더 한다든지 좀 할게. 저거 끝내려면. 끝내고 나서는 다시 돌아오고. 알지? 자, 봅시다. 자, 절대부등식이라는 게 항상 참인부등식이라고. 항상 참인부등식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배워야 될 게 가장 중요한 절대부등식이야. 자, A가 양수, B가 양수. 자, A와 B가 양수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데 우선 처음 배울 때는 양수인 것만 생각하자.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 두 수의 평균을 구하면 우리가 보통 영어 점수 얼마, 수학 점수 얼마, 그러면 평균은 이렇게 해서 나누는 게 평균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생긴 평균을 우리는 산술평균이라고 불러요. 산술평균. 되나? 평균에는 여러 가지 평균이 있어. 그냥 싹 더해갖고 뭐 전체 개수로 나누는 거를 산술평균이라고 불러. 이걸 산술평균이라고 불러. 그런데 이런 평균 말고 어떤 평균이 존재하냐면 우리가 비율에 관한 평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똑같은 비율로 증가를 시키는 거야. 이거 곱하기 2, 2배 했어요. 이거 곱하기 3, 3배 했어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똑같은 숫자를 곱해갖고 똑같은 숫자를 곱해갖고 같은 식을 만들 수 있냐고. 내가 똑같은 수 이렇게 곱해서 결과를 똑같게 만들 수 있겠냐고. 그럼 결론적으로는 처음에 값에 비해서 몇 배가 된 거야? 6배가 된 거잖아. 그죠? 이해돼? 그러면 이 결과에도 6배가 되면 되지. 그지? 그럼 이 결과가 6배가 되려면 이거와 이거를 곱해서 6배를 만들란 소리야. 그죠? 그러면 이 R이라는 거는 루트 6을 곱하면 되거든? 이렇게 비율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루트 6만큼씩, 루트 6배씩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돼? 이런 평균을 우리는 기하평균이라고 불러. 이렇게 생긴 평균을 산술평균, 이렇게 생긴 평균을 기하평균이라고 불러.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똑같은 비율 A 배, B 배 그러면 두 개를 곱한 거를 루트 씌워. 됐나요? 이해됩니까? 두 개를 곱한 거를 루트 씌워. 이거를 기하평균이라고 불러. 됐나요? 이해하냐? 앞에를 산술평균. 자, 산술이란 게 영어로 arithmetic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arithmetic 평균, mean이야. 평균이 mean이거든. 그래서 arithmetic mean 알죠? 영어 잘하잖아, 여러분. 그죠? 영어 잘하죠? 이거 평균이란 뜻이야. 의미하지 아니에요? 동사일 때 의미하다. 명사일 때 평균. 되나? 그래서 이거를 산술평균이라고 부르고 이거를 이제 기하평균 지하메트릭이라는 소리야. 지하메트릭. 기하라는 게 지하메트릭 평균. 되나요? 이해되냐? 응? 그러면 이런 평균 말고 또 있냐? 또 있어요. 우리가 중학교 때 속력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에서 대전까지 평균 60km로 달려. 자, 대전에서 부산까지 평균 50km로 달려. 그러면 전체적으로 평균 얼만큼으로 달렸어요? 그러면 평균을 구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달린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차는 등속 운동한다는 소리야. 과학 시간이야, 과학 시간.
물리 시간에 이런 거 배워. 등속 운동. 뭐예요? 출발하자마자 60km. 횡단보도 60km 그냥. 신호등 60km. 막혀 그냥 60km 뚫고 가 막. 그 소리야. 이해돼요? 불가능하죠? 평균 이렇게 구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평균 어떻게 구하냐면 전체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전체 거리. 그러면 전체 거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만약에 같다고 하면 x라고 할까? 이거 x라고? 같다고 하면 전체 거리는 2x야. 그걸 걸린 시간으로 나눠야 돼. 걸린 시간. 돼요? 그럼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아, 속력이 이거고 거리가 이거니까 시간을 구하면 이렇게 생겼죠. 여기 구하면 이렇게 생겼죠. 돼요? 그래서 얘를 통분해서 x를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면 실제 x를 없애면 이렇게 생겼거든.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하면 평균이 나와요. 과학 시간에 배워요, 이거. 내가 중학교 2학년인가 과학 문제집을 한번 풀어준 적이 있는데 여기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풀어야 돼. 평균을 이렇게 구해야 돼. 돼요? 이 평균을 뭐라고 부르냐면 조합평균이라고 불러요. 하모닉 민이란 소리야.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 자, 이게 숫자야, 숫자. 그럼 여기도 숫자를 이렇게 쓴 거네, 그죠? 이렇게 쓴 거죠. 됐나요? 그럼 이 식이 너무 복잡해 보이니까 얘를 좀 간단히 하면 분모가 통분이 돼요. A, B분의 A 플러스 B. 됐나요? 그거 분해. 이거죠? 그럼 원래대로 하면 이거 나누기 이거죠. 그걸 분수로 쓴 거죠. 그러니까 이 나누기 AB분의 A 플러스 B를 분수로 쓴 거야. 그럼 얘를 곱하기로 고치면 A 플러스 B분의 AB지. 그럼 얘 다시 쓰면 아, 분모는 A 플러스 B, 분자는 2AB. 됐나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 정리하면 A 플러스 B분의 2AB. 이걸 조합평균이라고 불러요. 자, 이 평균들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냐? 잘 봐요. 이 평균들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냐? 앞에 있는 산술평균이 항상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아요. 기하평균이 이 조합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요. 이게 항상 참인 부등식이야. 됐나요? 이해합니까? 돼요? 자, 그 다음 이 기하평균을 제곱하면 이 산술평균과 이 조합평균을 곱하면 보여요? 같죠? 그지? 그래서 기하평균의 제곱이 산술평균과 조합평균을 곱한 거하고 항상 같아요. 됐냐? 그럼 여기서 증명은 내가 다 할 거야. 자, 요거 다 증명할 건데 제일 많이 쓰는 게 뭡니까? 너무 복잡한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겁니다. 자, 요 식을 앞으로 우리는 뭐라고 볼 거냐면 앞 글자만 따서 산기라고 할 거야.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식 산기. 됐냐? 산기. 이해합니까? 자, 요 식은 절대부등식이야. 절대부등식이라는 거는 항상 참이야. 항상 참이니까 아무 때나 튀어나와요. 아무 때나. 이해됩니까? 앞으로 얘를 배우면 이 식이 아무 때나 갑자기 튀어나와. 이런 게 당연한 거야 라고 하면서 갑자기 튀어나올 거야. 그럼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양이 보여요. 양수에서. 됐나요? 양수에서 이렇게 자냐. 합이 일정할 때. 곱에 대한 최대값. 곱이 일정할 때. 합에 대한 최소값. 양수에서 요럴 때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관계식을 떠올려라. 앞으로 고3 될 때까지 갑자기 막 튀어나올 거야. 문제 풀다가 갑자기 양수죠? 상기가 생각나지? 하고 풀 거라고. 됐나요?
물론 이 식을 이렇게 놓는 것보다는 양쪽에 2를 곱해서 a 플러스 b가 2 루트 ab 이렇게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이걸 훨씬 더 많이 써요. 알았죠? 됐나요? 자, 얘 증명을 해보자. 자, 증명은 양수니까 제곱해서 증명해도 괜찮고 또는 그냥 이 상태에서 제곱해도 괜찮아요. 이 상태에서 증명하면 봐봐.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를 이렇게 봐도 괜찮죠? 그죠? 자, 얘 양수니까 이걸 이렇게 봐도 괜찮죠? 그 다음 크기 비교는 뺀 다음에 빼봐. 이렇게. 양수니까 밖으로 그냥 나와도 되죠? 그러면 얘는 전체 제곱이지. 전체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 어차피 실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당연하죠? 그래서 앞에 게 크거나 같아요. 됐나? 이해하냐? 알겠냐?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해요? 등호는? 얘가 0 돼야 돼. 등호는 0. 그럼 두 개 같아야 돼. 그러면 A와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해요. 됐나요? 이해하냐?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x가 양수야. x 더하기 x분의 4의 최소값 구하세요.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자, 양수야. 이게 양수. 곱해봐. 숫자지. 일정하다고. 곱이 일정해. 합에 대한 최소값 구하라고. 합한 거의 최소값. 뭐가 떠오른다고? 산기. 됐나요? 그럼 산기는 어떻게 푼다고? 앞에 합한 게 크거나 같아요. 2배에 루트하고 둘이 곱한 거 얼마? 4. 됐나? 그럼 얼마보다 크거나 같아? 4. 최소값 얼마? 4. 됐나요? 이해하냐?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등호는 이 둘이 같아야 된다고. 같은 거 더해갖고 는 4야. 는 4. 그러면 하나가 얼마라는 소리야? 2. 됩니까? 이렇게 푼다고. 알겠냐? 되냐? 응? 자, 이것도 풀어보자. 이것도 아까와 똑같이 풀면 됩니다. 이것도 이번에는 제곱해서 풀어볼까? 이거 제곱해요. 그럼 앞에 거 제곱하면 AB, 뒤에 거 제곱하면 A 플러스 B의 제곱, 제곱하면 4A제곱, A제곱, B제곱. 그죠? 됐나요? 그러면 나는 지금 이거 뺐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만 증명하면 되죠? 그지? 이해합니까? 그러면 얘 통분합시다.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자, 이걸 옆에다 곱할 거야. 그럼 AB 곱하기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AB. 그럼 분자만 다시 묶으면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AB로 묶어요. 그러면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AB. 됐나요? 그럼 얘가 완전 제곱이죠? 그지? 그럼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 됐나요? 그러면 이거 어차피 양수죠. 양수. 그 다음 AB 양수라고 했으니까 양수야. 그 다음 제곱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당연하죠. 그지? 증명 끝. 됐니? 그럼 얘가 항상 0 되려면 등호 언제 성립한다고? 0 되려면 어차피 이건 양수니까 0은 아니야. 얘만 0 되면 돼. 그죠? 그래서 A와 B가 같을 때. 됐나요? 그래서 등호 조건은 항상 더한 거, 이 합한 게 같아야 돼. 그러면 등호가 성립한다. 됐나요? 이해하냐? 요 뒤에 거는 잘 안 씁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물론 이걸 증명하세요 정도는 쓸 수 있어요. 알겠냐? 자, 얘를 기하적으로 봅시다. 기하적으로. 자, 이게 원이 있어요. 돼요? 자, 이게 원이 있어요. 내가 이 원을 이 길이를 A, 이 길이를 B라고 넣어볼 거야. 됐나요? 이해하냐? 그러면 딱 가운데 있는 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죠? 반지름의 길이? 덥냐? 반지름의 길이 얼마예요? 더해서 반절이잖아. 2분의 A 플러스 B. 됐나요? 이해하냐?
그럼 나는 요 점에서 수선을 위로 쭉 올릴 거야. 그럼 반지름이라는 게 이 길이니까 이 길이가 2분의 a 플러스 b야. 됐나요? 이해하냐? 자, 다 돌아. 이 길이 찾을 거야, 이 길이. 자, 우리가 중학교 때 이미 배우거든. 이런 모양 봐봐. 이게 지금 중심 지나가, 중심. 그러면 내가 쓱쓱 연결하면, 이렇게 쓱쓱 연결하면 이게 무슨 각이 돼요? 직각. 기억나? 응? 그럼 직각에서 수선발 내렸으니까 엉덩이 공식 쓰면 되겠다. 엉덩이 공식. 그죠? 그럼 가운데 제곱이 양옆 곱한 거 같다. 그죠? 이해돼? 그러면 이거 제곱이 양옆 곱한 거니까 AB야. 그럼 요 길이가 얼마야? 루트 AB지. 됐나요? 그럼 모양을 잘 봐봐. 이 길이가 당연히 루트 AB보다 큰 거 맞죠? 자, 얘가 옆으로 쭉쭉쭉쭉 가서 여기에 오는 순간은 같아지지. 반지름하고. 이 루트 AB가 반지름하고 같아지잖아. 이해되냐? 뭔 말인지 알겠어? 자, 여기에 오지 않고 나머지는 다 앞에가 크다고. 앞에가 다 크다고. 언제 같아진다고? 얘가 반지름하고 똑같아지려면 A와 B가 같을 때. 돼요? 증명 끝. 됐어요? 이해하냐? 알겠냐? 자, 이 식에서 여기서 수선발을 여기다 내릴 거야. 이 그림 많이 봤었어, 옛날에. 이 그림 많이 봤었어. 그러면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물고기 공식 이거 곱하기 이거가 이거 곱하기 전체죠. 그러니까 이거 제곱이 이거 곱하기 전체. 닮음에 의해서. 그러면 얘 제곱이니까 AB가 요 길이를 x라고 나오자. 그럼 x 곱하기 2분의 a 플러스 b지. 그럼 x를 찾으면 역수니까 a 플러스 b분의 2ab 이거지. 됐나요? 그러면 요 식이 얼마라고요? 조합평균에 해당되는 a 플러스 b분의 2ab. 그럼 생각해보면 당연히 이게 더 길죠, 얘보다. 이게 삼각형이니까. 이게 빗변. 이해돼요? 그 다음 얘가 점점 옆으로 와서 여기까지 오면 지금 이 길이나 전체 큰 거나 이 길이나 다 같아져. 다 같아져.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증명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들 졸아. 이게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식. 알겠냐? 언제 쓴다고? 양수에서 합이 일정할 때 또는 곱이 일정할 때. 합에 대한 최소값, 곱에 대한 최대값을 구할 때 쓴다. 양수에서. 됐나요? 그럼 거기 봐봐. 자, x가 양수, y가 양수. 봐봐요. x가 양수. 문제 봐봐요. x가 양수, y가 양수. 자, 다음 값이 12라고 정해져 있어. 합해서 얼마라고 숫자로 주어졌다고. 숫자로. 합이 일정해. 나는 곱한 거가 얼마인지 알고 싶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식이라고. 됐나? 그러면 합한 걸 그대로 써봐. 2x 더하기 3y가 크거나 같아요. 자, 요거보다 아까 밑에 있는 걸 더 많이 쓴다고. 2를 옆에다 붙인 거. 2를 옆에다 붙인 거. 이걸 더 많이 쓴다고. 됐나요? 이해돼요? 그래서 합한 값은 2배에 루트하고 둘이 곱해. 그러면 6, xy. 이 식이 항상 참이라고. 항상 참. 됐나요? 그러면 이 앞에 값이 12란 소리야. 이 앞에 값이 12. 2로 나눠. 그럼 루트 6xy가 작거나 같아. 얼마보다? 6보다. 됐나요? 이해하냐? 2로 나눴어요. 자, 루트 없애자. 그럼 6xy가 제곱해. 36. 그럼 xy가 얼마보다 작거나 같아? 6으로 나눠. 됩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이 식이 최대값 구하려면 가장 큰 값이 6이란 소리야, 지금. 그죠? 돼요? 그럼 가장 큰 값, 최대값이 6이야. 그러면 반드시 그때 등호가 성립해야 답을 6이라고 쓸 수 있어요.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까? 등호는 얘가 같을 때야. 항상 이 앞에가 같을 때. 돼요? 똑같은 수 더해서 10이 나왔어. 그럼 이거 하나가 얼마? 6. 요거 하나가 얼마? 6. 그럼 x가 얼마라는 소리야? 3. y가 얼마라는 소리야? 2. 이때 성립한다. 됐나요? 그래서 최대값도 구하고 그때 x값이나 y값도 구할 수 있어요. 이걸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식이라고 쓴다. 정말 중요하다. 앞으로 막 튀어나온다. 문제 풀다가 앞으로 막 튀어나온다.
아무 때나 갖다가 쓴다. 두 번째 봐봐요. 양수라고 써있어. 양수. 곱한 게 일정해. 곱한 게 숫자잖아. 곱한 게 숫자. 곱이 일정해. 합에 대한 최소값 구하세요. 합에 대한 최소값 구하세요. 산기가 떠올라야 된다고. 산기가. 그럼 산기 그대로 떠올려서 관계식을 만들어요. x 더하기 2y가 크거나 같아요. 2배에 둘이 곱해. 2xy. 됐나요? xy를 8이라고 쓰래. 여기를 8이라고 쓰래. 그럼 8이 16이니까 밖으로 나와. 4, 2, 8 됐나요? 그러면 이 값은 8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제일 작은 값 얼마? 8 됐나요? 그래서 최소값이 8이야. 그게 나오려면 반드시 등호가 성립해야 8돼. 등호가 성립해야 최소값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가 8보다 크다 그러면 제일 작은 값 구하세요. 못 구해. 알았어요? 이렇게 생겨 있어야 8이라는 수가 제일 작은 거야. 됐나요? 이해하냐? 그래서 최소값이나 최대값이 나오려면 반드시 등호가 성립해야 돼. 등호가. 등호가 성립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당연히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를 꼭 밝혀주셔야 돼. 등호. 등호는요. 둘이 같아야 된다고. 등호는 둘이 같아야 돼. 둘이 같아야 돼. 얘하고 얘가 같아야 돼. 똑같은 거. 요렇게 요게. 그러니까 x하고 2y가 똑같은 거야. 근데 둘이 곱해서 8 나왔다며. 얘가 얘하고 똑같아. 됐냐? 이해하냐? 그러면 내가 똑같은 거 곱해갖고 2y니까 이게 2y 여기다 2를 곱해봐. 그럼 x 곱하기 2y가 2를 곱하면 16이죠. 됐나요? 얘가 같은 수야. 같은 수. 그럼 둘 다 얼마씩? 4. 그죠? 이해돼? 그래서 이것도 4, 이것도 4면 돼. 그래서 등호는 x가 4일 때 y는 얼마일 때? 2일 때 성립한다고. 됐냐? 이것도 4, 이것도 4, 이어야 16. 됐니? 그래서 이게 4, x는 4, 이것도 4, y는 2. 됐나요? 둘이 같아야 되니까. 등호 성립하려면 둘이 같아야 된다. 밑에 거 풉니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양수에서 합이 일정하거나 곱이 일정해. 합이 얼마, 곱한 게 얼마 이런 소리가 있으면 합이나 곱에 대한 범위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그러면 산기가 무조건 떠올라서 그 식을 갖다가 써라. 그 식은 a 플러스 b 앞에 거 합한 거는 크거나 같아요. 2배의 루트 둘이 곱한 거. 외워라. 언제 써야 되는지 먼저 판단하시고 공식을 갖다가 써. 그리고 숫자 넣어. 그게 끝. 이해 안 되면 물어봐요. 봐봐. 양수라고 써있잖아. 양수. 곱한 게 숫자로 돼 있다고. 숫자. 그지? 합한 거의 최소값. 합에 대한 최소값 또는 곱에 대한 최대값 이런 걸 구하세요. 이런 걸 나온다고. 그러면 그걸 보고 산기네? 라고 생각하라고. 산기의 뜻은 뭐냐면 일단 이렇게 생긴 모양. 합한 게 크거나 같아요. 2배 루트하고 둘이 곱한 거 이렇게. 이런 세팅을 하면 돼. 그대로 갖다 쓰라고. 여기 3a 여기다 쓰고 그 다음 4b 쓰고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 2배에 루트 쓰고 아니 뒤에다 루트 쓰고 2배에 루트 쓰고 앞에 거 2개 곱해. 알겠냐? 2개 곱하는 거야. 2개. 여기가 곱하는 거야. 더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앞에가 더하는 거고 뒤에는 곱하는 거. 곱하면 3, 4 그 다음에 문자 그렇게 쓰라고. 그렇게. 근데 A, B를 3으로 쓴대. A, B를 3으로 쓴대. 밖으로 나와. 밖으로 나와. 그러니까 밖으로 나와. 그렇게. 그러면 이거의 가장 작은 값이 얼마냐고. 그거라고, 그거 쓰라고, 그걸. 이해돼? 그때 최소값 M 나왔다고.
n 나왔다고. 그때 a, b 구하려면 등호가 성립해야 된다고. 등호가 성립해야 돼. 등호 성립하는 조건은 뭐냐면 얘가 똑같아야 된다고. 합한 게 같아야 돼. 얘도 똑같은 숫자야 돼. 얘도 똑같은 숫자. 우리가 요거 똑같은 숫자 더해갖고 10이 만든 거잖아. 그럼 이거 하나가 얼마씩이라고? 앞에가? 그러면 이것도 6, 이것도 6이잖아. 그러면 A는 얼마, B는 얼마가 나온다고. 되냐? 그러면 알파, 베타 더하라고. B3 맞냐, 근데? 분수 아닌가? 맞아요. 맞아. 맞아. 해봐, 분수.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해야 돼. 등호는 항상 이거 더한 거 있잖아. 이거 더한 거. 더한 게 같아야 돼. 더한 게 같고 이걸 등호라고 쓰라고. 그럼 여기 숫자가 있잖아. 그지? 그럼 똑같은 거 더해갖고 얼마 나왔니? 그러면 이게 얼마고 이게 얼마인지가 딱 나온 거야. 이 나왔잖아. 이게 최소값. 이 최소값이 나오려면 등호가 돼야 된다고. 이게 등호가. 이게 똑같은 숫자라고. 그럼 이게 6이고 이것도 6이고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러면 A, B가 나와. 그냥 쫓아가는 거야. 쫓아가. A, B 나와 있잖아요. 얼만데. A, B 나와 있잖아. 이게 바뀌면 밖으로 나와. 그거. 밖으로 나와. 얼마. 맞아. 그러면 이 값 전체가 항상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그럼 최소값은 얼마? 쓰라고 거기다. 그렇지. 그때 스몰 a, 스몰 b를 구하고 싶으면 등호가 성립해야 돼. 등호는 항상 앞에가 같아야 된다고. 앞에가 이렇게. 이게 같아야 돼. 이게 똑같은 숫자고 여기가 같다로 바뀌면 이 숫자가 돼요 라는 소리잖아. 그러면 이 똑같은 숫자 더해갖고 얘가 나오려면 이게 반절해야 돼. 반절. 이게 얼마? 저거 반절. 6, 그지? 여기도 6 되냐? 그럼 A와 B가 나와. 얘가 6 되려면 A는 그렇게. 그 다음 얘가 6 되려면 B는 분수로 써. 분수로 나와. 되냐?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합이잖아. 합이 일정이에요. 곱한 거가 얼마예요. 그러면 공식을 이렇게 또 쓰라고. 합한 거는 그거 하나 같아요. 2배 루트 둘이 곱한 거 모양 그대로 만들라고. 앞에 거 그대로 쓰라고. 더하기 그거는 그거 하나 같아요. 2배 루트 둘이 곱해. 근데 앞에가 숫자로 바뀐다고. 앞에가 숫자로 바뀌어. 아니 앞에. 그 다음 뒤에 거는 루트 밖으로 나오잖아. 해봐. 다 되냐? 안 되냐? 되냐 안 되냐? 졸았냐? 모양을 봐봐. 양수에서 곱한 게 일정이에요. 합에 대한 최소값, 곱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상기가 떠올라야 된다고. 상기 모양은 합한 거는 크거나 같아요. 2배 루트 둘이 곱한 거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얘가 10이라는 거 나왔지? 그러면 이게 최소값이 되려면 등호가 성립해야 돼. 최소값이 아니고 등호가 돼야 돼. 그럼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이 앞에가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합한 거 있잖아. 요게 똑같아야 된다고. 똑같은 거 더해갖고 얘가 나와야 돼. 는 돼야 돼. 그럼 이거 하나가 얼마라고? 그럼 A가 나와. 그거야 그냥. 그 다음 B도 나와. 그거야. 그게 등호 성립 조건이야. 등호가 성립 안 하면 최대 최소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등호 성립 조건을 따지는 거야. 항상. 쓰라고 안 써 있어도 항상 따져야 돼요. 상기 쓰면 항상 등호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 꼭 씁니다. 알았죠?
그래서 보통 상기는 요 앞에를 많이 씁니다. 뒤에는 거의 잘 안 써요, 이거. 아까 증명하는 거 정도만 좀 알면 되고, 요거 굉장히 많이 써요. 앞으로. 너무너무 많이 써요. 진짜 문제 풀다가 갑자기 튀어나올 거야, 막. 2학년, 3학년 때 막 갑자기 상기를 쓴대. 왜요? 이래. 갑자기 써요. 언제? 아, 이런 모양일 때 쓴다고. 이런 모양. 돼요? 그걸 머릿속에 넣으라고. 물론 양수가 아니어도 쓸 수 있어요. 양수가 아니어도. 근데 합이 일정하냐, 곱이 일정하냐, 꼭 그런 게 나온다고. 일정하다는 건 숫자로 돼야 돼. 숫자. 문자가 되면 안 돼. 됐나요? 숫자로 될 때. 옆에를 봐봅시다. 자, 봐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A가 0보다 크고요. B가 0보다 큽니다. 다음 값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양수에서 다음 숫자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일단 두 가지로 해볼게요. 두 가지로 잘 봐봐요. 첫 번째, 양수에서 두 개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혹시 이렇게 풀면 될까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풀어봤어요. 둘이 합한 거는 2배에 둘이 곱한 거라며요. 그래서 B분의 A. 그 다음 B 더하기 A. 그것도 둘이 곱하라며? 둘이 곱했어요. A분의 4B. 그러면 좌변을 곱했으니까 우변도 곱하면 되지 않을까? 좌변 곱했어요, 이렇게. 그럼 우변 곱하면 4 하고요. 둘이 곱할 거야. 곱하면 A분의 B, B분의 A 사라져요. 이래 생겼네? 밖으로 나오니까 최소값 8. 이렇게 푸는 사람이 있고, 됐나요? 이해돼요? 이렇게 푸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잘 봐요. 제 풀어 헤쳐, 전개. 그럼 AB. 플러스 4. 전개예요. 그 다음 플러스 1. 그 다음 플러스 AB분의 4. 됐나요? 이해합니까? 그러면 계산하면 AB 더하기 AB분의 4 더하기 5 이렇게 쓴 거지. 됐나요? 자, A 양수, B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거 양수, 이거 양수거든. 곱하는 순간 사라져서 숫자가 돼요. 그럼 곱이 일정하네? 그럼 이거 갖고 상기 써도 되죠. 그지? 그러면 AB 더하기 AB분의 4 상기 써요, 상기. 얼마? 2배의 루트 둘이 곱해요. 됐나요? 이해하냐? 거기에다 5를 더했네. 여기다 5 더했어요. 그럼 여기도 5 더하면 되죠. 그러면 이 값 전체는 얼마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9. 됐나요? 그럼 최소값 얼마? 9. 이해돼요? 둘 중에 하나는 틀렸어요. 누가 틀렸어요? 누가 틀렸어요? 모르겠죠? 얘가 아니에요. 절대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왜요? 큰 차이 없어 보이는데? 왜냐면 봐봐. 내가 상기 써서 최대나 최소를 말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뭐가 되어야 최대나 최소를 말할 수 있다고? 등호가 성립해야 된다고. 기억나? x가 8보다 크다. 그러면 최소값은 없어요. 8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야 최소값이 8이야. 그지? 이해돼?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를 위에 밑에서 해봤어야 되는데 안 했거든 지금. 그러면 얘가 8보다 큰 거, 크거나 같은 건 당연한 건데 그게 8인지 9인지 네가 어떻게 하느니 이거라는 소리야. 되냐? 이해합니까? 뭐만 여기서? 최소값이 8인지 아니면 그거보다 큰 건지는 몰라. 8보다 큰 거는 당연한 거야. 이런 거야. 돼요? 그래서 실제 얘가 왜 틀렸는지 봐보면 이게 등호가 성립하려면 이 앞에가 같아야 돼. 그러면 A하고 B분의 1이 같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AB가 1 돼야 된다는 소리야. AB가 1. 근데 밑에 거 등호는요. 언제 성립해요? 앞에가 같아야 돼. 그러면 B하고 A분의 4가 같다는 소리니까 AB가 4 돼야 돼. 그지? 이해하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등호 성립 조건과 이 밑에 있는 등호 성립 조건은 다르지? 이해돼요? 그럼 두 개 동시에 만족하게끔 할 수가 없다는 소리야. 됐나요? 이해하냐? 뭐만 여기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등호는요, 요 두 개가 같아야 되거든? 이 두 개가 같아야 돼. 그러면 AB라는 게 양수라고 했으니까 AB의 전체 제곱이 4 나와야 되면 AB가 얼마 나오면 돼?
2 나오면 돼. 이게 등호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야. 이해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기는요, 원래대로 각자 쓰지 않아요. 원래. 한 번 쓰고 한 번 쓰고 두 개 곱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 산기는 한 번만 써요. 대부분. 알았죠? 한 번만. 물론 특이하게 여기 등호 성립 조건과 여기 등호 성립 조건이 같다면 산기를 각자 써도 괜찮아. 여러 번 써도. 거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야. 대부분은 시험 문제는 내가 산기 쓸 때 딱 한 번만 써요. 정리 먼저 다 해놓고 산기 딱 한 번만. 알았죠? 이해하냐? 산기 여러 번 써갖고 막 곱하고 나누고 막 이런 짓 하면 안 돼. 그 짓 하려면 반드시 등호가 성립하는지 봐. 다 같은지. 알았어요? 하나하나. 알겠어요? 이게 안 된다라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알지? 이해합니까? 요렇게 이렇게 풀어놓고 여기가 오류가 생겼어요. 생긴 이유를 쓰시고 바르게 푸세요. 이렇게 나온다고. 됐나? 그럼 오류가 생긴 이유는 이 각자의 등호 성립 조건이 일치하지가 않는다. 그러면 원래대로 어떻게 풀어야 된다? 풀어 헤쳐서 산기를 딱 한 번만 써야 된다. 됐나요? 이해하냐?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응? 밑에 거 풀어봐요. 아니 밑에 거도 있네? 밑에도 봐보자. 저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밑에는 잘 봐봐요. 여기도 조건을 잘 봐봐. x가 1보다 크다. 이걸 왜 줬느냐? x가 1보다 크다. 얘를 왜 줬느냐? 얘를 슬쩍 살짝 이렇게 고치면 0보다 크다를 준 거야. 그죠? 0보다 크다. 보여요 여기? 0보다 크다. 이거 0보다 크다. 이거 양수야. 양수야. 그지? 그럼 내가 양수에서 최소값, 합한거의 최소값, 그럼 상기가 떠오르긴 하는데 상기를 쓰려면 반드시 곱이 일정해야 돼. 곱해서 숫자 돼야 돼. 그죠? 그럼 곱해서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곱해서 숫자가 아니지만 얘를 약간 바꿀 수 있어. 어떻게? 얘를 이게 약분되게끔 고칠 수 있어. 고칠 수. 그죠? 얘를 고칠 수 있어. 어떻게? 4하고 x 빼기 1. 이렇게 고치면 곱하는 순간 약분돼. 4로 바뀌어. 그죠? 되냐? 그럼 내가 맘대로 이렇게 그냥 막 쓰면 안 되거든. 잘 봐봐. 이거 전기에 보면 4x 원래 있던 거야. 없던 게 생겼어. 얼마? 마이너스 4가 생겼잖아. 그럼 없애야 돼. 없애. 그럼 플러스 얼마? 4. 이렇게 써놓으면 똑같잖아. 이해하냐? 얘를 이렇게 고쳐서 이렇게 고쳐서 이렇게 고치라고. 왜요? 여기에 있다고. 여기. 양수라는 게 x가 양수가 아니라 x 빼기 1이 양수라고. x 빼기 1이 나와야 된다고. x 빼기 1. 됐나요? 이해하냐? x 빼기 1이 나와야 돼. 그리고 나서 여기 갖고서 이제 봐봐. 곱해서 숫자 일정하니까 산기 쓸 수 있어. 이제 양수에서 산기 쓸 수 있어. 산기. 그럼 산기 쓰려면 일단 더한 거 그대로 써요. 더한 거 그대로 써. 4 x 빼기 1 더하기 x 빼기 1분의 1 이렇게 그대로 쓰라고. 그대로. 그리고 나서 크거 나왔다요. 2배에 루트 둘이 곱해. 됐나요? 여기다가 양쪽에 얼마 더했어? 4를 더하세요죠. 이렇게 4를. 됐나요? 그러면 얼마보다 크거 나왔다는 소리야? 8 됐나요? 이해하냐? 그래서 8보다 크거 나왔다. 그러면 얘가 최소값이 될 수 있어요. 최소값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성립해야 된다고? 등호가. 그죠? 등호가. 이해돼? 등호가 성립하려면 잘 봐봐. 산기는요. 더하기 전에 산기를 쓴 거야. 우리가 더하기 전에. 여기서 등호가 성립하면 돼. 여기서 등호가. 여기서. 그러면 이게 얼마니까? 4죠. 4. 그러면 이거 두 개 똑같은 거 더해서 4 나오려면 이거 하나가 얼마면 돼? 2. 됐나요? 2 더하기 2가 4잖아. 되냐? 그러면 내가 이게 2던가 이렇게 쓰면 돼. 어차피 둘이 계산하면 똑같이 나와. 됐나요? 그럼 얘가 2면 x 빼기 1이 4로 나눠 2분의 1. 그럼 x는 얼마 나와? 2분의 3. 됐나요? 그럼 x가 2분의 3일 때 이 함수값, 이 시계값의 최소값은 8이구나. 이렇게 하라고. 됐나요? 알겠냐? 그러니까 요 부분이 조금 다르다고. 요 부분이. 응용. x가 1보다 크다. 0보다 크다인데 1보다 크다고 했던 이유는 x 빼기 1이 0보다 크다고. x 빼기 1이. x 빼기 1. 그럼 여기도 x 빼기 1이 있어야 사라진다고. 고치라고. 됐어요? 그리고 상기를 세팅해. 됐냐? 그리고 등호 성립 조건은 항상 등호는
더하기 전에가 상기야. 더하기 전에 상기 쓴 부분에서 서로 같아야 된다. 서로. 됐나요? 밑에 거 풀어봐. 전개한다. 그지? 전개하고 있냐? 전개해요. 전개. 전개 먼저 하고 나중에 다 모아서 상기를 한 방에. 그래야 등호 성립 조건이 한 번만 나온다. 어떤 게? 그러니까 얘가 상기를 각자 쓰지 말고 그러니까 나중에 각자 써갖고 나중에 곱하면 숫자가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지? 그래서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절대. 그러니까 상기를 딱 한 번만 써야 된다고. 그러면 얘를 먼저 전개하라고 먼저.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절대. 얘를 전개해서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하라고. 그럼 정리를 하면 곱했을 때 숫자가 된다는 게 보여. 그러면 이제 상기를 써도 된다고. 곱하면 숫자가 되잖아. 약분돼서. 곱하면 숫자 일정하다고. 곱이 일정해 라는 소리야. 양수에서. 곱이 일정하면 더한 거에 최소값 쓰세요. 상기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거 갖고서 상기를 쓴 거야 먼저. 그러니까 요 밑에는 주의. 이렇게 풀면 안 돼요야.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이것만 상기를 쓴 거야. 이것만 그냥 2개 더한 게 2배에 2이 곱하면 이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2개 써갖고 2이 곱하면 숫자가 딱 바뀌어서 상기 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면 등호 성립 조건이 안 맞아서 절대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돼요? 그럼 이렇게 풀지 말고 항상 전개해놓고 풀으라고. 그러니까 상기를 풀고 상기 쓰고 이렇게 해갖고 2개를 연산해버리지 말고 항상 한 방에 상기를 한 방에 쓰라고. 곱은 이것만 문자. 어차피 숫자는 더하고 빼고는 한 거는 상관하지 말고 요것만. 그럼 A, B가 사라지잖아. 그래서 숫자로 딱 바뀌잖아. 곱이 일정하다고. 그래서 더한 거에 최대 최소 구하세요 이거거든. 최소값. 그러니까 이 값의 최소값이 얼마인데 거기다가 5를 더하면 최소값이 얼마 이렇게 딱 결정이 되잖아. 했냐? 그럼 요거 보지 말고 저 뒤에 것만 갖고서 상기 쓰라고. 저 뒤에 것만 갖고 상기 쓰고 나중에 여기 13을 더하라고. 안 돼. 상기 쓴다는 게 이렇게 더한 거 쓰고 그거 나갔다 2배 2이 곱한 거 이렇게 쓰라고. 그 다음 나중에 뒤에다가 더하기 13을 하라고. 더하기 13 이렇게. 그러면 얼마보다 그거 나갔다가 나오잖아. 나오냐? 거기 갖고 상기 써. 요거 앞에 거 2개 갖고. 요 앞에 거 2개 갖고 요거 갖고 상기 쓰라고. 그럼 크거나 같아요. 근데 더한 게 크거나 같아요. 2배에 다시 쓰게? 써? 그러면 뭔 소리야? 그럼 크거나 같아요. 크거나 같아요요. 2배에 2 써, 2. 그 다음 루트. 2이 곱해. 그렇게 생겼다고 지금. 이해하냐? 거기에다 여기를 더해. 그럼 더하기 얼마? 그럼 최소값이 나오잖아. 맞냐 근데? 더하기를 곱하기를 못해. 잘 봐봐.
이렇게 곱하면 얼마? 9. 그 다음에 b분의 3a, a분의 12b, 그 다음에 b 4. 잘했어. 그럼 이거잖아, 이거. 이건데 왜 여기 이 숫자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 밖으로 나오잖아. 아니, 곱하면, 이거 곱하면 b 약분데, 곱하면 a 약분데, 그래서 숫자가 돼, 그냥 숫자. a, b 없어. 거기다가 12를 더하라고. 그러니까 요만큼 한 개 상기가 요만큼 나왔잖아. 거기다 13을 더하라고. 그래, 그럼 그게 제일 작은 값이잖아. 응? 되냐? 정리하는 거야, 그냥 정리. 이렇게 전개해보면 3x 6이잖아. 근데 5해야 되잖아. 그럼 빼기 해야지. 그지? 그걸 해야 돼. 자, 봐봐요. 오늘 이거 끝내야 돼요. 봐봐요. 자, 벽면 사이에, 수직인 벽면 사이에 철망을 이용해서 닭장을 만들었어요. 닭장 바닥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자,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게 뭐냐면 닭장을 만들었어, 저렇게 닭장. 그러면 저 바닥이 삼각형, 직각삼각형인 거 알겠어요? 직각삼각형인 거 바닥? 됐나요? 이 바닥 넓이 구하자고. 그럼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밑변이 얼마인지, 높이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죠? 근데 이건 모르잖아, 지금. 그죠? 그지? 그럼 넓이라는 건 둘이 곱해서 반전한 거니까 이거에 뭘 구하라고? 최대값. 문제가 이거죠. 그지? 근데 얘 보자마자 관계식 하나가 떠오르지 않냐? 뭐 떠올라요? 이거 직각이야, 이거 직각. 뭐 떠올라? 피타, 그지? 기억나? 피타. 피타 떠올라야 돼, 그지? 이거 직각이니까. 그러면 직각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얼마? 제곱 400이라는 식이 금방 떠올라야 돼. 그 다음 이거 닭장이니까 당연히 x 양수야 돼. y도 양수야 돼. 그죠? 양수에서 합이 일정할 때 곱에 대한 최대값 구하세요. 뭐 떠오른다고? 산기. 되냐? 산기 떠올라야 된다고. 그럼 산기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합한 거 그대로 써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크거나 같아요. 2배의 루트 둘이 곱해. 그러면 얘가 이고요. 얘 밖으로 나오거든. xy 밖으로 나와. xy 이렇게 찍죠. 근데 x제곱 y제곱이 얼마라고요? 400 그대로 써봐. 400 양쪽에 2 날립시다. 그럼 xy가 작거나 같아요. 얼마? 200. 근데 나는 필요한 게 2분의 xy거든. 2분의 xy 얼마? 100. 그럼 최대값 얼마? 100. 됐나요? 이 100이 되려면 등호가 성립해야 된다고. 등호.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둘이 같아. 그죠? 둘이 같아. 그러면 이게 하나가 200. 여기 하나도 200. 그럼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등호는 x가 얼마? 루트 200. 10루트 2. y 얼마? 10루트 2. 요럴 때 등호가 성립한다. 됐니? 최대값은 100. 됐나요? 밑에 해봐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해? 어? 그 길이가 40짜리 이렇게 생긴 철사가 있다고, 이 철사. 이 철사를 지금 이용해서 저 모양을 만들려고. 직사각형 모양이니까 이 길이는 같을 거야. 그지? 그 다음 요 길이 다 같은 그 길이라고, 이거. 되니? 그럼 요 길이 알아 몰라? 모르잖아? 문자. 되냐? 그럼 x가 몇 개 있어? 2개. 되나요? 그 다음 y. 자, 세로줄 몇 개 셌는지 봐봐. 하나, 둘, 셋, 넷, 5개 넣네. 그지?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되니? 여기 모르니까 y. 그럼 y가 몇 개라고? 5개. 되나요? 그럼 이 철사 이용해서 전부 만든 게 이거잖아. 그럼 이것들 다 합한 게 철사 길이하고 똑같아야 되지. 이 길이가 40이라고. 되냐? 그 다음 나는 지금 바깥쪽의 넓이 구하라고, 바깥쪽. 그럼 바깥쪽 넓이는 이거 큰 거 넓이잖아, 이거 큰 거. 뭐 구하는 거야? xy 구하라고. 그거의 최대값. 되나요? 합이 일정하지. 최대값 구하라고. 상기 쓰라고. 이해해? 응? 다시 세팅해봐, 다시 세팅. 나오냐? 이거 왜 피타 썼어? 피타 쓰면 안 되고, 이거 그냥 길이가 40짜리를 이용해서 이거 만든 거야. 그럼 봐봐. 이 길이가 x잖아. 이것도 x지. 이게 10이라는 보장이 없어. 이것도 x잖아. 이것도 x잖아. x가 몇 개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5개 아니냐? 그 다음 y야, 이게 y. y가 2개 있잖아. 이걸 다 합해서 철사 길이라고. 그 다음 면적은 둘이 그냥 곱하는 게 면적이잖아. 그거 찾는 거야, 지금. 이해돼? 그러면 합이 일정하잖아, 합이. 곱에 대한 최대값 구하라고. 그럼 뭐 쓴다고? 상기 세팅하라고, 저기다. 상기 세팅해. 더하기는 크거나 같다. 2배에 루트 둘이 곱해. 됐냐? 근데 요거 합한 거 써있다고. 얼마라고? 합한 거. 갖다를 거기다 붙이면 안 되고, 여기가 여기. 이 숫자가 40으로 바뀐다고. 그럼 나눌 거 나누고, 제곱하면 제곱하고, xy 계산해봐. 나오냐? 그렇게 하면 둘레를 구하려면 x가 몇 개? 그럼 4x 더하기 이렇게 써야지. y는 몇 개? 그거에 값을 구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그지? 근데 넓이가 최대해야 된대. ABCD 넓이. 그 넓이 어떻게 구해? 그럼 그게 최대해야 되거든? 그럼 앞에 합이 일정할 때 곱한 거에 최대값 구하세요. 상기 써보라고. 아니. 네가 구하는 건 이거고, 이게 합이 일정한 거고, 네가 구해야 되는 곱이 최대. 그러니까 이거 갖고 상기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크거나 같아요 해서 상기 쓰라고. 다 했냐? 응? 여기 좀 봐요. 이거 마저 끝내야지. 봐. 조금 더 어렵습니다. 조금 더 어려워요. 잘 봐요. 조금 더 어려워요.
자, 얘는 문자가 실수라는 소리가 있을 때.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양수라는 말은 실수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상기 쓸 수 있는 거에는 이식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식을 언제 쓰느냐? 모양을 외우는 거예요. 모양을. 제곱의 합과 제곱의 합의 곱이 크거나 같아요. 전체 제곱보다. 이거를 만든 사람 이름이 프랑스의 수학자 코시, 그 다음 그의 동료 슈바르츠. 예?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자기 이름을 붙였어. 됐나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코시라고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그럼 이 식이 항상 참인지 확인을 해보자. 자, 확인해봐요. 일단은 이거 크기 비교니까 뺐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잖아. 그죠? 뺐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은지 확인해보자. 이거 전개하면 a제곱 x제곱 더하기 a제곱 y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그 다음 더하기 b제곱 y제곱. 자, 뺄 거야 라는 소리야. 그러면 이게 a제곱 x제곱 이 ab xy b제곱 y제곱. 그럼 빼면 b제곱 a제곱 a제곱 b제곱 사라지는 거 알겠나? 그럼 요 중간만 남았죠? 완전 제곱이죠? 완전 제곱. ay 마이너스 bx의 전체 제곱 이렇게 바뀌죠? 됐나요? 그러면 이게 완전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당연하지. 그래서 앞에 게 항상 크거나 같아요. 앞에 게 항상 크거나 같아요. 됐나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최대 최소 찾아야 되거든. 최대 최소. 그러려면 등호가 성립해야 돼. 등호. 등호는요, 언제 성립합니까? 그러면 AY와 BX가 같아야 돼. 그럼 이렇게 놔도 되고, 이렇게 놔도 되고, 또는 AY와 BX가 0만 아니면 막 나눠도 되거든. 막 나눠도 돼. 막 나눠도 돼서요. 어떻게 나눌 거냐면 A, B로 나눠요. 그러면 얘가 약분돼서 A분의 X, A분의 X가 B분의 Y하고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지. 이렇게. 됐나요? A분의 X가 B분의 Y하고 같으면 등호가 성립하지. 됐나요? 그렇게 외우는 거야. A분의 X가 B분의 Y하고 똑같으면 등호가 성립하지. 이해합니까? 여기까지 이해하냐? 뭔 소린지. 이해합니까? 알겠냐 모르겠냐? 감이 잘 안 오죠? 그래서 더 어려워요. 자, 봐봐요. 요 변의 길을 A, 이 변의 길을 B, 이 변의 길을 X, 이 변의 길을 Y. 자, 요변 제곱과 요변 제곱을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 길이가 얼마냐면 루트 a제곱 플러스 x제곱. 요변 길이 찾으면 요 길이는 얼마냐면 루트 b제곱 플러스 y제곱. 됐나요? 그럼 내가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냐면 루트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됐나요? 이해하냐? 그러면 삼각형의 이야기에서 분명히 이 길이가 이 두 개 합한 것보다 어때요? 작죠? 그지? 그럼 루트 a 제곱 플러스 x 제곱 루트 b 제곱 플러스 y 제곱. 물론 우연치 않게 이 모양이 조금만 옆으로 조금만 가서 이렇게 생겼으면 같아질 수도 있어. 그죠? 되냐? 같아질 수도 있어. 되니까? 자, 이 식이 참이면 되는 거든? 이 식이 참이면 돼. 자, 이 식 전개합시다. 어려운데요? 제곱해요. 그러면 그냥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자, 얘 제곱하면 얼마 나와요? a 제곱 x 제곱 그 다음 b 제곱 y 제곱 그 다음 2배 루트 둘이 곱해요. 그러면 a 잘못 썼네. 미안합니다.
AB, XY야. AB, XY. 그러면 여기가 A, B, XY. 이렇게 합시다. A, B, XY. 그러면 여기는 A, B, 얼마냐? A 플러스 X, B 플러스 Y. A 플러스 X, B 플러스 Y. 그럼 A 플러스 X, B 플러스 Y. 자, 가끔 증명이 이것도 나오니까 이것도 해본 거야. 지금 A 플러스 B, X, Y. A, B, X, Y. 그러면 여기가 A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그러면 둘이 곱한 거니까 A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 괜찮죠? 그러면 얘 전개하면 A제곱, X, B제곱 사라져요. A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 사라져요. 그럼 가운데만 남거든 2AB, AX, 2AX 더하기 2BY.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양쪽에 2는 날려도 되죠? 다시 제곱하면 이게 이거 전체 제곱보다 크거 나왔다가 나오죠? 되냐? 이렇게 증명할 수도 있어. 돼서? 증명은 자기가 다시 한번 해봐요. 가끔 시험에 나와서 내가 해주는 거야 지금. 알지? 그러면 이따구 문제는 어떻게 풉니까? 호시는요 모양 맞추기를 하는 거야. 그냥 모양 맞추기. 무슨 말입니까? 자, X하고 Y가 실수라고 써있어. 실수. 근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뭐 4면 X 더하기 Y가 Y의 최소값 구하세요. 이렇게 나오면 실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제곱의 합, 제곱 아닌 게 나왔어. 그죠? 그럼 모양을 맞추는 거야. 어떻게 해요? 앞에는 제곱의 합, 크거나 같아요. 제곱 아닌 거. 됐나요?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쓸 거야.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쓸 거야. 됐나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봐봐. 여기가 이렇게 곱한 거죠. 돼요? 이렇게 곱한 거죠. 보여요? 이렇게 곱해서 x 돼야 돼. 앞에 얼마? 1. 됐나요? 모양 맞춰. 이렇게 곱해서 얘가 나와야 돼. 모양 맞춰. 됐나요? 끝났어요. 그럼 얘가 얼마라고? 4. 얘가 얼마라고? 2. 곱하세요. 그럼 얘가 얼마다가? 8. 됐나요? 제곱해서 8. 됩니까? 그러면 x 더하기 y는 범위가 나와요. 제곱해서 8이니까 사이값이야. 사이값. 마이너스 2루트 2부터 플러스 2루트 2. 요렇게. 됐냐? 그때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까? 등호는요. 여기가 같아야 돼. 1분의 x 1분의 y 이럴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알겠냐? 잘 모르겠죠? 시험에 많이는 안 나오는데 연습 안 하면 나왔을 때 손을 못 댈 수 있어요. 알죠? 손을 못 댈 수 있어. 잘 봐봐요. 목표를 잘 봐봐. 실수라는 소리가 있어요. 실수. 제곱의 합. 제곱 없는 거 보여요? 코시. 그 소리야. 제곱의 합. 제곱 없는 거 보여요? 코시. 언제? 실수. 되냐? 제곱의 합. 이거 합이야. 합. 곱 없어. 제곱 없는 거 합. 됐나요? 이해합니까? 그러면 코시. 됐니? 그럼 코시는요. 그냥 모양 맞추기야. 모양 맞추기. 모양 맞추기를 그대로 하는 거야. 앞에 거 2개. 크거나 같아요. 뒤에 거 하나. 전체 제곱 이렇게. 모양 맞추기. 됐나요? 앞에다는요. 제곱을 쓸 거예요. 제곱. 이거 x제곱이요? y제곱이요? 뒤에다가는요. 제곱 없는 거 쓸 거예요. 제곱 없는 거. 그럼 이거 4x하고요. 3y요. 썼어요. 됐어요? 그 다음 세팅할 때 여기가 플러스인데 앞에 어떻게 세팅한다고요? 이렇게 곱한 게 나와요 라는 소리야. 이렇게. 그러면 앞에는 어떤 수야? 4의 제곱. 됐나요? 4의 제곱. 그래야 4x가 된다고. 그 다음은 앞에는 어떤 수라고요?
3의 제곱 이렇게 세팅하면 끝.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그럼 이게 얼마라고요? 25. 여기가 얼마라고요? 4. 그러면 전체 제곱이 100보다 작거나 같다는 소리죠. 그지? 그러면 4x 더하기 3i의 범위가 나와. 사이값. 얼마 사이?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최대체수가 나오죠. 됐냐? 자, 이 등호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이 등호가 성립하려면 앞에 거 4분의 x하고 뒤에 거 얼마? 3분의 y가 같아야 된다고. 됐나요? 이해하냐? 잘 봐봐요. 4분의 x하고 3분의 y가 같아야 되는데 문제를 잘 봐봐. 이거를 t라고 놓으면 는는 하면 t 이렇게 나와. 는는 하면 k 이렇게 놓든 그러면 x는 얼마야? 4t y는요? 3t 저거를 저기다 그대로 넣을 거야. 저기다 그대로 넣을 거야. 그럼 4, 16 t제곱 3, 3은 9 t제곱 그 값이 4죠. 그럼 25 t제곱이 4네. 그럼 t제곱이 얼마 나와? 25분의 4. 그럼 t가 나와요. t가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내가 최대 구하고 싶으면 플러스 해야겠지. 그지? 그러면 최대 구하려면 플러스 5분의 2야. 그럼 x가 나와. x가 얼마라고요? 5분의 8. y도 나와요. 5분의 6. 그래서 x가 5분의 8이고 y가 5분의 6일 때 최대값 10을 가져요. 이렇게 쓴다고. 겁나 어려워요. 알죠? 겁나 어려워. 이해되냐? 응. 이걸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부른다. 자, 언제 쓴다고요? x, y 실수. 모양 봐요. 제곱 없는 게 있어. 제곱 없는 게. 제곱의 합. 돼요? 제곱의 합과 제곱 없는 거의 합. 그러면 코시가 떠오른다. 코시는요, 모양 맞추기야. 모양 맞추기. 이렇게 세 개. 그거 하나 같아요. 전체 제곱 이렇게 그냥 쓰면 된다고. 앞에다가는 제곱을 써야 돼. 제곱을 써. 돼요? 그럼 얘가 x제곱, y제곱. 뒤에는요, 제곱 없는 거 써. 제곱 없는 거. 5x, 12y. 됐나요? 그리고 나서 앞에도 원래 제곱인데 이렇게 곱해서 얘가 나와야 돼. 얼마? 5의 제곱. 됐나요? 모양 맞추기. 얼마? 12의 제곱. 됐나요? 그대로 쓸 거야. 이거 25야. 144야. 169. 됐나요? 이게 169. 이거 몰라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거 나와 있어요. 13. 13의 제곱. 얼마? 됐나요? 양쪽 나눠요. 1보다. 최대값 얼마? 최소값 얼마? 1. 됐나요?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최소값이 되려면 반드시 등호가 성립해야 된다고, 등호. 등호는 어떻게? y분의, 5분의 x와 12분의 y가 같아야 된다. 그러면 나는 그 답을 쓸 수 있어. 잘 봐봐. 이거를 뭐 t든 k든 뭐 이렇게 놓자고. t 이렇게 놓을까? 그러면 x가 5t, y는 12t 이렇게 고칠 거야. 그럼 저기다 집어넣어. 그럼 5, 25t, 25t. 자, 12, 그럼 144t. 얘가 13. 그럼 169t가 13. 그럼 t는 13분의 1이죠. 13분의 1. 그럼 내가 답을 쓸 수 있어. 이거 13분의 5고 이거 답을 쓸 수 있어. 13분의 12. 일 때 최소값 1. 되나요? 어려워. 이해하냐? 밑에 하나 해봐. 언제 코시 쓰지? 라는 생각을 하라고. 언제 코시 쓰지? 실수, 제곱의 합, 제곱 없는 거의 합. 얘가 나오면 코시 세팅을 한다. 그러면 가로를 3개. 앞에 2개 쓰고 그거 나갔다 뒤에 전체 제곱. 앞에 2개 쓰고 그거 나갔다 뒤에 전체 제곱.